네, 안녕하세요. 전준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시는 은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보다 물론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60대, 뭐 70대, 다 이런 분들이신데, 한 번씩 이분들한테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치가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랑 만나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이런 어른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저도 40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죠. 이제는 아들을 키우는 부분이나 또 아내를 대하는 부분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위치, 일이라든지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생각들 중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겁니다. 내가 나이 40이 됐는데 아직까지 교도소에 한번 가지 않았다. 이거는 진짜 큰 거다. 그 생각이 제가 최근에 한번 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작게 머릿속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부터 진짜 이거는 정말 큰 일이다, 정말 대단한 어떤 인생의 성과다라는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당연히 교도소 뭐 아무나 가나, 뭐 죄를 짓거나 뭐 진짜 큰 문제를 일으켜야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의견이 절대 틀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었냐면, 사실 40대 정도가 되면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사실 느끼잖아요. 진짜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리고 늘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뭐 자식 있는 분들은 뭐 자식 때문에 늘 어떤 그 골머리를 앓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식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분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내나 배우자, 남편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거나 되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이 갑자기 뭐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사업체가 갑자기 무너진다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산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어, 늘 이제 좋은 방향으로만 이끌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한 또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어떤 인생의 흐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거기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없다면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정말 40대가 되니까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뭐 교도소 죄지어야 가는 거 지금 아무나 가나?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저도 물론 동의를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한문철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일종의 뭐 사고들,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 그게 결코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심지어 앞에 조금 끼어든다고 해서 막 크락션을 울리고 막 상향등을 켜고 내려서 막 인정사정 없이 구타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앞에 차랑 잠깐 이렇게 그 뭐 골목길에서 마주쳤는데 앞에 차가 비키지 않아준다고, 안 비켜준다고 막 끌어내려서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해서 막 식물인간처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구속까지 되는 젊은 그런 기사들, 뭐 젊은 운전자들도 있는 것도 우리가 참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뭐 여자친구가 뭐 말대꾸했다고 막 때린다든지 막 흉기를 휘두른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도소에 가지 않는 거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도 빠질 수 있었다는 걸 저는 인지할 만한 나이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40대가 저는 진짜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만나 식사를 대접하는 은사님들이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자주 만나는 이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하루는 제가 그 중에 한 은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살면서 읽어보신 책들 중에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은 책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이었고, 지금은 뭐 군주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오디세우스가 나오는 그 오디세이아라든지, 뭐 그런 책들이 저한테 또 진짜 인생 최고 책이다,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기 미국의 그 뭐죠, 영화 저기 대부
그 원본이 되었던 그 소설책 대부도 물론 저한테 아주 인상 깊은 책이었고, 뭐 다양한 책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르미제라블이 저한테 첫 번째였거든요. 너무너무 인상적인 책이었고 한데, 그 은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책이 가장 인상적인 책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글쎄 뭐 좀 바빠서 책을 잘 못 읽어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살다가 이제 바쁘면 책을 좀 못 읽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앞만 보고 달리신 분들 중에는 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나 지혜보다 살면서 얻는 그런 지혜들로 인생을 더 크게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그 질문했을 때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맹자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진짜 생생하게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어떤 책이 가장 인상 깊은 책이셨습니까? 맹자다. 그 이후로 제가 맹자를 당연히 사서 봤겠죠. 그날 바로 주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맹자를 읽으면서 저도 진짜 이분이 왜 이 책을 추천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참 들고, 이 책을 또 추천하신 그분의 어떤 마음의 깊이나 그릇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도 했었고요. 하루는 이분이 어떤 분이랑 통화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모르고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는데 되게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를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통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통화 내용 자체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게 기억났냐면, 이분이 말하는 이 어떤 그 단어, 이분이 말하는 어떤 그 언어의 그 형태랄까요? 아니면 이분이 말하는 어떤 단어의 그 문장의 구성, 이런 것들이 왠지 막 낯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이런 단어라든지 이런 문장의 구성을 봤었지? 근데 맹자, 뭐 논어, 한비자, 이런 책들을 읽었을 때 느껴지던 그 어떤 단어랄까요? 그런 문장의 흐름이랄까요? 그런 힘이랄까요? 그게 이분이 전화통화할 때 이분의 그 목소리에서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책들을 읽어 오셨기 때문에 이분의 행동과 말투에서 진짜 오래된 고전에서의 그 느낌이 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은사님 한 분도 제가 한 번씩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공단에서 이제 그 이사장으로도 활동을 좀 하셨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부자들이랑 친해지십시오. 부자는 항상 외롭습니다. 이분이랑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저는 참 많이 느꼈던 게, 사람이 똑똑하다는 게 결코 뭐 학벌이 좋다든지 사회적 직위가 있다든지 그런 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진짜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에 있는 역량과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의 아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금융감독원에 계시다가 지금 미국의 금융감독원에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대요. 굉장히 이른 조기 유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90년대 한 중반에 이렇게 유학을 보내셨으니까요. 근데 왜 유학을 보내셨느냐, 이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한국보다는 미국이 좀 안 낫겠냐라 생각해서 보냈다라든지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우연히 가족분들이 먼저 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탐방이라든지 교환학생이었나 그렇게 갔었는데, 학교에서 역사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더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역사. 그때 그분이 이걸 보고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곳이라면 한번 교육을 시켜봐도 되겠다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아드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미국 유학을 해서 지금 미국에 완전히 살고 계시죠. 이분과 함께 같이 있다 보면 대단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 중에는 진짜 수만 평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3대 그 회사의 어느 세계 3대 섬유회사의 이제 회장님도 만나 뵌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지역의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기관의 이제 대기업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뭐 알게 된 적도 있고, 이분이 워낙 똑똑하신 분이고 또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이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라든지 지식의 총량이 저도 늘어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이분들과 만나서 나누는 어떤 그런 교류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분들을 통해 배우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는 자문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진짜 큰 도움을 입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대가 되고 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서도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보복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순간에 홧김에 뭐 화를 참지 못해서 뭐 주먹을 휘두른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수갑을 찬다든지 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진짜 비일비재하다는 걸 이제는 느낄 만한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분들과 참 가까이 두고 교류를 하면서 그런 내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을 곁에 두고 어른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중요한 것이 어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나를 대하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한 나이가 4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어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른을 가까이 두고 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준이었습니다.